구독, 좋아요,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. 그 이준석, 조중동 이제 거의 앞잡이죠, 앞잡이. 이준석 씨가 어디 방송에 나와서 저하고 그래도 최근까지 맞아요. 나 이 책 나왔다고 이준석한테 알려줘가지고 이준석이 사보겠다 그래서 아니 내가 장소 찍어주면 보내주겠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장소를 안 찍어준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안 보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보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. 지금은 이준석은 그냥 조중동 앞잡이로 탄핵을 파묻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지금 보내줄 필요가 없어졌는데 최근 한 몇 년간 저하고 좀 우호적인 관계로 갔었죠, 사적으로. 그리고 본인도 많이 성장했었고 저는 이준석이 이 탄핵을 파묻는 일에 앞잡이로 나서지 않기를 바랬죠.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. 왜냐면은 이준석이 유승민 쪽과 가까웠기 때문에 유승민이 지금 탄핵을 파묻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. 김무성하고 유승민은 최소한 박 대통령의 지금 석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입으로든 그리고 죄에 비해서 지금 너무 가혹하게 당한 것 같다. 이거는 유승민, 김무성이 수시로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정치적 조건이. 그러니까 이준석이 유승민 걔니까 저는 그 정도 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난 이렇게 유승민까지 뒷발차기 해버리고 완전히 조중동 앞잡이로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요. 왜냐? 이거 너무 멍청한 짓이거든요. 이거 정치생명 끝장내는 일인데 본인이 탄핵할 때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준석, 하태경 이 둘이 지금 어찌 보면은 이준석과 하태경은 이번 기회에 김무성과 유승민까지 밟아버리고 한번 최고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. 그래서 항상 이 여의도 권력파는 탐욕이 문제예요. 탐욕이. 이 탐욕 때문에 맨날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. 어찌 보면은 김무성, 유승민도 이 탐욕 때문에 탄핵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보수 파리들은 이 탐욕 때문에 지금 윤석열 만세 부르는 거고. 그것만 빼면 사고 안 터지거든요. 자, 피플 파워의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게 탄핵 부정 수류탄을 깠기 때문이라고 이준석이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지금 인민무력당 당원 중에서 탄핵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서병수 한 명이야. 서병수 한 명. 이 서병수 한 명이 그냥 지나가다 얘기한 게 이 지지율을 이렇게 다 까먹었다고요? 서병수 한 명이 인민무력당 기사 지금 수천 건이나 무슨 기사입니까? 김종인이라는 이 80대 노인과 60대, 70대, 50대들의 고려장 전쟁 아니에요. 이 추태.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70대, 60대를 고려장하겠다는 이 추태. 이게 지금 기사가 깔려 있잖아요, 지금. 그런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, 그게. 더 떨어져야지, 더 떨어져야지. 그리고 좀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은 바로 이준석이나 막 김웅이나 막 하태경이나 이런 자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하지 않겠다. 주호영이 이런 아주 파렴치한 냉혈 짐승 같은 정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글쎄 이게 뭐 정당에서 뭐 홍준표는 이제 뭐 부모 이런 비유를 들었지만 저는 부모라기보다는 책임 정치.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완장차고 정치적 경력 쌓은 사람들이 저 당에 수천 명이에요. 수천 명. 시의원, 구의원 다 합쳐서 수천 명이 저 인민무력당에서 정치적 캐리어를 쌓았어요.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. 그 10년간. 근데 우리는 이명박이 누군지 몰라요. 박근혜 누군지 몰라요. 문재인이가 알아서 석방하세요. 이런 짓거리 하는데 안 떨어집니까 지지율이?
제가 그랬잖아요. 이 정치라는 거는 굉장히 인간다운 이미지를 갖고 누가 더 인간답게 보이느냐 사기치는 전쟁터 아닙니까?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재 정치가. 그래서 저 문재인이 같은 자 맨날 고양이 끌어안고 사진 찍고 있잖아요. 저거 고양이 좋아나 하겠어요 저거? 문재인이가 고양이 들고 왜 사진 찍어요? 인간답게 보이려고. 저 탁현민이가 하는 짓이 맨날 그거 아닙니까? 왜 정치인들 시장 바닥 가가지고 막 김치 같은 거 쥐어가지고 한 입에 처먹고 그럽니까? 인간답게 보이려고.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승민이 맞는 거,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맞는 거죠.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프로들 아니야. 유승민이나 김무성은 아마추어인데 탐욕만 늘은 이준석이나 김웅이나 주호영 같은 자 지금 보세요. 저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는 국민도 와 저것들 정말 냉혹한 놈들이네. 그 생각 안 하겠냐는 거죠. 내가 예전에 홍준표도 그랬어요. 홍준표도 그 지금 와서 박 대통령 출당을 시킨 게 뭐 개헌을 막겠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논리는 지자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래놓고 지자체를 참패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개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제 방송 보세요.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이제 1심 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구속이 불법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불법적으로 연장되는. 그럴 때 이 인민무력당 전신인 그 당에서 박 대통령을 출당시켜서 문재인이 편하게 구속 연장을 불법적으로 자행한 그런 짓을 한 정당에 과연 어느 국민이 아우 잘했다 정말 환골 탈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겠냐고요. 똑같지 지금이랑. 아 저것들 정말 권력을 위해서라면 막 부모 형제도 때려 죽일 놈들이네. 홍준표가 박 대통령 쫓아낼 때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. 지금은 이제 오히려 홍준표 씨가 잘 얘기하는 거고. 아무리 표에 도움이,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, 자 표에 도움이 안 된다 치자.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치자.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안고 가는 게 책임 정치지. 지지율 도움 안 되니까 다 나가. 그건 정당이 아니에요. 그 정당은 이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. 잘 보세요 이제 올해 안에 이준석 등등 저 조중동이 만든 세력이요 그대로 무너질 겁니다. 그대로 무너져. 누가 저길 위해서 헌신하겠어요. 조금만 좀 어려워지면 얘 아웃, 얘 아웃 다 잘라내는데 누가 저런 자들하고 정치 같이 합니까? 나는 10년간 이준석이 그런 정도는 배운 줄 알았는데 못 배웠네. 유승민한테도 못 배운 거잖아요 이거는.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준석이랑 우호적인 관계는 청산합니다. 왜? 본인의 탄핵을 파먹고 박 대통령을 파먹는 전사로 나섰는데 저하고 이제 누가 죽느냐 싸움 해야 되는 거죠. 싸움 하나마나 뭐 이준석이 그냥 케어 패당하고 정계 떠나겠지만. 오늘 그 우종찬 기자가 김문수 대표 TV에 나가서 이 탄핵을 얘기하는데 제가 김문수 대표한테 연락을 했어요. 우종찬 기자가 그 K재단 미르재단은 안종범과 전경련이 해먹으려고 만든 건데 박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사실을 밝혀냈다. 한번 좀 초청해 달라 그랬는데 초청을 해놓고는 그 얘기는 안 하고 윤석열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느낀 김문수 대표는 어떻게 해서라도 윤석열이 탄핵에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해보겠다. 아주 노골적으로 그 의사를 드러냈는데 그거 안 됩니다. 그거 안 되는 얘기고 안 되는 일 가지고 괜히 김문수 대표 그 정치적 입지만 흔들리게 돼요. 그렇게 하면은. 그러니까 이건데 탄핵을 한 거는 국회하고 헌재 아니냐? 윤석열이 한 게 뭐 있냐?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근거가 없으니까 특검 수사한 거 그냥 가져다가 때렸어요. 특검 수사 누가 했냐? 윤석열 했잖아요.
그리고 자 2016년 11월 21일이에요. 이거 탄핵되기 이거 탄핵 가결되기 전이에요. 이거 물론 특검 통과를 했을 때죠. 그때 바로 탄핵을 시작한 이 민노총 좌익 계열의 투기자문감시센터 이자들이 박 대통령을 고발하면서 탄핵이 시작됩니다. 여기에 특검에 최동욱과 윤석열을 포함시켜라. 이자들이 지령을 내립니다. 이 지령을 받고 바로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. 이자들은 그러면 윤석열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? 우종찬 기자 책에 나와요. 윤석열은 민변 세력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. 민변, 민노총 다 연결되어 있어서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누명을 덮어씌울 거라는 100% 확신을 갖고 밀어붙인 겁니다. 그리고 우종찬 기자의 이제 지금 이 재판 사건은 윤석열이 탄핵이 벌어지기 전에 TV조선의 기자와 함께 완전히 탄핵을 설계했다는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우종찬 기자가 재판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이제 그게 이제 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 답이 풀리죠. 아니 이 완전 이건 친문 좌익 세력이 어떻게 윤석열을 신뢰하고 공개적으로 윤석열을 포함시키라고 지령을 내리고 요 지령을 듣고 문재인 세력은 윤석열을 포함시켰냐? 단순히 포함시킨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윤석열의 특검을 만들었어요. 얘네들은 뭐 가지고 이렇게 확신 가졌냐는 겁니다. 미리 이미 이거는 탄핵 세력과 윤석열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. 예전 우종찬 기자가 밝힐 부분이 그건데 그리고 저렇게 얼토당토하는 증거도 안 나오고 근거도 없는 탄핵은 어떻게 밀어붙였냐? 윤석열을 믿으니까. 윤석열이 다 조작해낼 거는 확신을 가졌으니까요.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, 이게. 근데 이거를 탄핵이 윤석열 혼자 했냐? 이걸로 버텨보겠다고요?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, 그거. 지난번에도 그 조원진한테 한번 사기당해가지고 그걸로 얼마나 큰 피해 봤습니까, 김무수 대표. 이제 다들 윤석열 털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 왜 또 본인이 막차를 타고 들어가서 자, 유승민 개라고 알려져 있는 송국권 씨예요. 이 유튜브로 많이 하죠. 이제 유승민과 김무성이 이 이준석, 유등, 김종인, 조준동 키즈에게 쫓겨날 판되니까 오히려 유승민계나 김무성계가 더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런 거는 잘 레이더로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유승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웃기는 일이죠, 이게. 아니, 본인은 아직도 동대구역에 들어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누가 뒤통수 때릴지 모르는데 진짜 탄핵을 설계하고 모든 죄를 누명을 덮어씌운 윤석열을 태극기든 자들이 엎드려 빌고 찬양하고 있다는 게 유승민은 도저히 저건 뭐 납득이 안 될 거예요. 윤석열 찬양할 바에야 유승민 찬양하지. 근데 제가 잘 관찰해보면요, 윤석열 만세 부르는 배신자 변절자일수록 유승민과 김무성을 또 과도하게 깝니다. 왜? 자기들 변절한 걸 과거를 감추려고. 지금은 사실은 유승민이나 김무성이가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별거 아닌 애들인데 지금은 김종인, 조중동, 윤석열, 이준석, 김웅이거든요. 여기랑 싸워야 되는데 여기로 투신해서 변절하다 보니까 요걸 숨기려고 별 영향가도 없는 유승민, 김무성을 까요. 더 세게. 그게 가세현이나 윤창중이 맨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. 지금은 유승민, 김무성 아무것도 안 해요. 조중동에 조중동 지금 완전히.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고 토사구팽당한 유승민 쪽에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거죠. 그렇다고 우리가 또 뭐 유승민하고 손잡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
비열한 자들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사기 탄핵 세력이 유승민과 김무성 없었으면 탄핵도 안 됐는데 이제 이용가치 떨어지니까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논리로 사기 탄핵 세력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것 때문에. 근데 걷다 가서 줄 쓴다? 보수파리들이. 보수도 같이 무너져야죠. 새 판 짜야죠, 그러면. 자, 여권은, 문재인은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탄핵이죠. 아예 사라지게 하거나 야권 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면권을 움켜쥐고 있다.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냐. 마음만 먹으면은 박 대통령 사면시켜서 게임 끝내버릴 수 있다. 윤석열 정도는 무서워하진 않는 거죠. 윤석열은. 그리고 저는 이미 윤석열과 문재인 쪽은 이미 내통하고 있다고 보고, 이 홍석현이의 중간 사이에서. 이 탄핵을 찬성하는 이 유승민 계조차도 박영수 특검수사팀장 윤석열의 기소장이 정치권발 탄핵의 빌미를 줬으므로 한바탕 논란을 피웠어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. 이제 본인들이 탄핵 찬성했으면서도 아니 나보다는 윤석열이 더 세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그래.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. 탄핵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아사리판 흙탕물이 될 텐데 강골검사 출신 윤석열이 들어가게 될 수 있을까?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는 뼈도 못 추리죠. 탄핵 책임 공방 벌어지면 윤석열이가 했던 날조 조작 수사 다 드러나는데 뼈도 못 추려. 뼈도. 그래서 지금 이 유승민계가 얘기하는 거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정권에서 전면 사면을 단행하기 전에, 박 대통령 사면 나오기 전에 윤석열과 인민무력당 지도부가 보수정권 수사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. 이게 단지 박근혜 대통령 한 명 문제가 아니잖아요. 보수 인사 200명을 잡아드는 게 윤석열인데 이 문제를 정리하자는 게 지금 유승민계의 입장이에요. 이 경우에도 마찰이 있겠지만 범야권 대권자 윤석열을 가져간다면 반드시 한 번은, 이 얘기는 뭐냐? 윤석열은 절대 범야권 대권주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. 이 유승민계에서는. 200명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 집어넣은 검찰총장을 해당 진영에서 대통령으로 모신다고 들어와서 너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. 네가 수사한 거. 박살나죠. 그냥 뼈를 어떻게 추려 여기서. 한마디로 윤석열은 대통령 되기 가능성 0%라는 얘기잖아요. 특히 박 대통령이 나와서 뭐 그냥 짧게 윤석열 특검이 조사했던 건 전부 다 조작 날조다. 딱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. 뭐 그분이 말 많이 할 거 있어요? 그러면 최소한 탄핵을 반대를 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윤석열이 가진 게 뭐가 있는데,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가진 게, 이분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또 이제 뭐 슈퍼챗 털어먹으려고 또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탄핵 무효 모이겠죠. 또 이제 윤석열은 길이 없어요. 유승민 계에서조차 윤석열이 보수 정권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무슨 윤석열이가 보수 대통령을 합니까? 그래서 윤석열에 줄 서 있는 이 변절자들이 불필요하게 유승민, 김무성을 까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누구냐? 지금 보수에서 제일 나쁜 놈들이 윤석열을 주는 놈들이라는 거죠. 내가 그거를 하나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일보, 중앙일보가 지금 굉장히 초조한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이 짓을 조선일보가 지금 하고 있는데,
이걸 보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, 이 주말에 이 김미선 기자는 제가 박근혜 정권 초기 때 같이 방송 참 많이 했었고, 아주 원칙적인 보수 시각을 가지고 있는, 그래서 막 이 좌익에 대해서 막 아주 분노하고 그런 기자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,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뭐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는 한은 박근혜 측 윤 총장의 재뿌리는 일 없을 것. 이거를 도대체 누가 떠들었냐? 요거는 자, 지금 이게 TV 유승뿐이 아니라 월간조선의 최우석 하여튼 이 사람 이거 말 조심해야 돼요. 이간계, 윤석열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간질한다는 표현을 써요. 이거 기자가 이거 이따위로 써가지고 하여튼 기자 생명 끝나가는 거죠. 이러면은 개인 감정 앞세우는 일 없을 것. 친박해신 관계자. 지금 이 얘기와 김미성 기자가 얘기하는 윤 총장의 재뿌리는 없을 것 일맥상통하는데, 얼마나 이 겁을 먹으면 박 대통령 나와서 내가 그랬잖아요. 윤석열 이름도 거론할 거 없어요.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한 건 다 조작 날조다. 딱 한마디면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론 공작을 해서 박 대통령의 압박을 가하는데, 박 대통령이 이게 압박을 받겠습니까, 이게? 저는 이 얘기는 정호성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 얘기는 김지원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,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, 둘 다. 근데 뭐 둘 다 돌아다니면서 이 짓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, 박근혜 대통령을 10년 이상 모셨던 자들이 그분 스타일 모릅니까? 그리고 이미 언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말을 쓰는데, 이간질이라든지 이 최우석 기자처럼 이간질이라든지 재뿌린다는 이 따위 언어를 써요? 박 대통령이 그렇게 막 정치 공작하는 스타일이에요? 딱 그냥 아니면 아니고 만지면 맞고 이런 스타일 아닌가?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, 자기 측근의 눈의 문제가 아니고, 우종찬 기자 말한 대로 박 대통령이 지금 수사 기록을 계속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? 병원까지. 하나하나 보면 우 기자보다 더 잘 알겠지. 자기 일이니까. 다 거짓말 날조인데, 수사 기록이. 제가 태블릿 PC 수사를 보면은 다 거짓 날조예요. 그런 수사를 한 검사들을 제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모신다? 제가? 이거는 지성과 양심의 문제, 도덕의 문제란 말이에요. 윤리의 문제고. 완전히 조작 날조 수사를 한 검사들을 대한민국의 법무장관 만들고 검찰총장을 만들어요? 그 자들이 출세 못하게 내 온몸을 던져가지고 쓸어버려야 되지.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 수사 기록 보면은 다 조작 날조잖아요. 그 짓을 한 자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어줘? 박근혜 대통령이? 그러니까 지금 이 박근혜 측근한 자들이 얼마나 쓰레기들인지, 허접 쓰레기, 인간도 아닌 놈들이라는 거죠, 이거는. 박 대통령은 자기 사명감 갖고 윤석열이 쳐낼 겁니다, 아마. 끝장낼 거예요. 그것도 힘들지 않게. 이런 자가 정치하면 돼요, 이런 자가? 이런 자가 검찰총장 하면 돼요? 최우석이나 이 월간조선, 난 뭐 김미선이야 그냥 읽어대는 사람이니까. 그 월간조선 기자들이 이거 얘기해보라고요. 이거 지금 굉장히 웃긴 게, 월간조선이 지금 이번에 성균관대 법학과교수 내세워서 탄핵이 다 엉망이다, 다 사기다 얘기했잖아요. 그럼 월간조선이 이렇게 얘기해야지. 윤석열이의 특검 수사는 맞냐 안 맞냐, 다 거짓 날조라면서. 근데 그런 자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만드는데 힘을 합쳐준다고? 그런 기사 써요, 월간조선에서. 윤석열이 얼마나 간다고. 이제 내 생각은 2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최우성이나 이 월간조선 기자들은 기자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거짓 기사 날조해가지고 어떻게 기자 생활해요.
그리고 원래 기자라는 거요.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이러더라고. 예전에 MBC에도 이렇게 안 했었어요. MBC가 완전 조작 방송된 거는 2008년도 광우병 때부터요. 그 전까지 이거 아니었거든요. 근데 한 번 먹히니까 그냥 기사만 쓰면 그냥 다 조작 날죠. JTBC 기사만 쓰면 다 조작 날죠. 이제 월간조선 이제 기사만 쓰면 다 조작 날죠. 이제. 왜 이게 쉬우니까. 팩트 하나 찾는 건 힘들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건 쉬우니까. 그럼 망하는 거고 이제 기자 생활 못 하는 거죠. 아니 월간조선 기자나 뭐 김미성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선일보가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가요.